조선후 궁열전. 정조의 첫사랑으로 드라마 오솜의 붉은 끝동의 주인공 의빈성씨. 의빈성씨는 정조의 후궁으로 정조가 빈을 후궁의 반열에 둔 지 지금까지 20년이다라고 말해 처음 고백했던 15세 때부터 성덕임을 후궁으로 여겨 비공식적으로 첫 후궁인 셈입니다. 본관은 창녕이고 이름은 덕임으로 정조가 총애했던 빈이며 약 10살 무렵 궁에 들어와 정조의 모친 해경궁 홍씨가 총애의 곁에 뒀다고 하니 정조와는 이때쯤부터 연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21살 무렵 작자 연대미상의 고전소설 곽장양문록 국문필사에 참여했는데 정조가 직접 쓴 어제의 빈묘지명에 따르면 태도가 단정하고 총명할 뿐더러 재능 기술 예술까지 갖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가 내린 승은을 15년간 2차례 거절하는 등 권력 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으나 정조가 하인을 벌주자 비로소 후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문효세자와 옹주를 낳았고 문효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자 한미했던 집안은 외척이 되었는데 오빠 성화는 정조에 의해 어영청 군교에서 파면되었으나 성엽과 동궁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성화는 부사영, 성엽은 절충장군이 되었고 고모는 정방, 언니는 홍락성의 첩이라 친인척이 요직에 올랐지만 반면 아버지 성윤우와 어머니 부안 임씨의 추진은 문효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지 2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옹주는 경기, 문효세자는 홍역으로 조절했으며 뒤이어 임신 중이던 의빈성씨도 당시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묘소는 의빈성씨의 소원대로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는 효창원 왼쪽 언덕에 마련되었고 정조의 뜻에 따라 의빈성씨와 문효세자의 사당도 한 영역에 세워졌습니다. 정조 때 제사궁을 의빈궁이라 했고 고종 때는 칠궁에 제양되었는데 순종제위 기간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어 칠궁에서 폐궁되었으나 제사는 원소의 예를 따랐고 이후 일제에 의해 서삼릉 후궁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윤우는 본래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안의 청직이었는데 신부는 낮고 집안이 변변하지 못해 늦은 나이에 무관의 반열에 올라 교련관, 경복궁 가위장 등 여러 직위를 거쳐 1761년에 유언첨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관직을 그만뒀고 영조 45년인 1769년에 사망했는데 성윤우는 정실부인 3명 사이에서 5남 3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담, 성협, 성환, 성읍은 무거에 급제했고 성협은 절충장군, 성환은 부사영, 성읍은 만호의 벼슬까지 지냈는데 족보에 못 실린 의빈성씨의 언니는 홍락성의 첩, 고모는 정방의 첩이 되어 인척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조 때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홍락성은 1783년에 좌의정이 되었고 정방은 1784년부터 부총관, 한성좌의은 참판 판의금 부사 등 여러 직위를 거쳐 1786년에 공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의빈성씨의 입궁 계기는 부친 성윤우가 전포 아문의 관리와 함께 7,000냥을 범포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망한 사건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재난고에만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의빈은 홍봉안의 풍산 홍씨 가문과의 인연으로 1762년 이후에 해경궁 홍씨가 거두어 곁에 두고 친히 길렀는데 의빈이 입궁하기 전에 친어머니는 1756년에 사망했고 성윤우는 와병 중으로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해경궁에게는 정조, 청현공주, 청선공주가 있었지만 이모화변 이후 정조는 1776년까지 경희궁에 있었고 청현공주와 청선공주는 하가에서 해경궁을 자주 만나러 오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의빈은 해경궁 처소의 궁녀로 늘 해경궁 곁에 있을 수 있고 정조, 청현공주, 청선공주와 비슷한 나이대라 해경궁이 의빈을 자식처럼 기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분이 중인이었다는 점과 해경궁이 사실상 수양딸처럼 키운 걸로 보아 지밀, 친방, 수방과 같은 고위 부서의 생각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조 42년인 1766년에 정조가 승은을 내리자 의빈은 울면서 새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해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명을 따르지 않아 정조는 납득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정조 3년인 1779년에 첫 번째 간택 후궁인 원빈 홍씨가 사망하고 1780년에 화빈 윤씨를 간택하려고 했을 때 정조는 새 후궁을 들이는 것을 꺼리다 받아들였습니다.
합인 간택 이후에 정조는 의빈에게 다시 승은을 내렸는데 의빈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거절했지만 정조가 의빈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리자 뜻을 굽히며 승은을 받아들였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황윤석은 이제난고에서 의빈성 씨가 1780년에서 1781년 사이에 유산을 2번 했다고 적었고 정조는 어제의 빈묘지명에서 합궁한 달의 의빈성 씨가 문효세자를 임신했다고 해서 상반됩니다.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9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782년 청걸용 47년 문효세자의 탄생을 기뻐하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보고 하교하기를 구민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시를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하였다. 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불러보았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조정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어서 남아가 태어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달은 우리 선대원께서 탄생하신 달이고 우리 전하께서 탄생하신 달인데다가 왕자께서 또 이 달에 탄생하셨으니 경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뜰락에서 문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명호를 정하기 전에 뜰락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을묘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의빈은 문효세자가 태어난 날 정호품 상의에서 정삼품 소용으로 올랐고 문효세자가 원자로 정해지고 나서 정조 7년인 1783년에 정일품 의빈으로 진봉되었습니다. 그 후 정조 8년인 1784년에 옹주를 낳았는데 정조는 아들이 있는 데다가 또 딸이 생겼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고 했으나 옹주는 5월에 병을 얻어 피접을 나갔고 결국 5월 12일에 경풍으로 요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문효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정조 10년인 1786년 5월 11일에 공역으로 요절을 했으며 의빈성 씨도 1786년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9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786년 청걸용 51년 의빈성 씨의 졸기 의빈성 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락성이 호선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달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홍락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의빈은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칠정 증세가 있었는데 문효세자가 사망하자 곧 중병에 걸렸고 본궁으로 피접을 떠났다 조금 나아지자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조가 매일 의빈이 씻는 모습을 보고 약을 조제하고 다릴 때 직접 살폈으나 병은 악화되어 결국 9월 14일에 창덕궁 중의당에서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실록에 정조가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한 것을 볼 때 당시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임신 중독증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한편 독설 의혹이 있는데 정조 10년인 1786년 정순왕후 김씨가 은원군이 장남 상계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독설했으니 그 역적을 토벌해야 한다는 언문교지를 내렸는데 상계군은 이미 의문사한 뒤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선복이 상계군을 추대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은원군은 강화도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1786년 청권룡 51년 홍국령 상계군 이담 등의 업적됨을 왕대비가 빈청해 온문으로 승정원에 전하다. 기해년에 이르러 홍국령과 같은 흉악한 역적이 또 나와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주상의 나이 30빛에 차지도 않았는데 감히 왕자를 둘 대계를 저지하고 상계군 담을 왕풍군으로 삼아 가동궁이라고 일컬으면서 흉악한 의논을 마음대로 퍼뜨렸다. 주상이 그의 죄악을 통촉하고 그 즉시 쫓아내자 흉악한 모의가 더욱 급해져서 밤마다 그의 집에 상계군을 맞이하여 놓고 널리 재화를 풀어 무식한 무리들과 체결하였으므로 잠깐 사이에 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천만 뜻밖의 5월에 원자가 죽는 병고를 만나 성상이 다시 더욱 위태로워졌으나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또 9월에 상의 병고를 당하였다. 궁빈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처럼 놀라고 마음 아파할 것은 없지만 나라의 관계됨이 매우 중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상의 변고에 온갖 병증세가 나타났으므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기었는데 필경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히고 담이 떨려 일시라도 세상에 살 마음이 없었다. 이때에 상계군이 불의에 죽었으므로 비록 그에게 무슨 아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 안에서 죽어 걱정이 조금 풀린 것 같지만 베이가 펴지지 못하고 윤곽이 없어진 것은 진실로 그의 생사에 차이가 없다. 이러고도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내관 이윤묵이 의빈에게 멋대로 달려올렸다는 의혹이 일자 정조가 직접 신문한 적도 있었고 결국 이윤묵은 1786년에 고향으로 방축되었으나 차후 유배되었고 1791년에 유배지 파주목에서 풀려났습니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12월 27일 병인 5번째 기사 1786년 청권룡 51년 약을 잘못 쓴 손용득을 형조로 넘겨 귀양 보내다. 대제하 김종수가 뵙기를 청하여 아르기를 어떤 인사가 찾아와서 이종이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동네에 있는 손가락 놈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9월에 병환을 앓을 때 내관 이지사가 약물을 살펴보았는데 약국에 약을 쓰지 않고 그의 약을 달여서 올렸으므로 그것을 먹고 그 즉시 죽었다. 비록 이런 일이 있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왕대비께서 이를 알아차리고 상감에게 나라의 풍속의 주상을 상감이라고 일컬었다. 고하자 상감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바로 성민의 지상소에서 이 지사를 붙잡아다 그 즉시 내보내 목을 베려고 하였다. 그런데 중간에서 만류한 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칼을 씌워서 멀리 귀양을 보냈다가 11월에 방면되어 돌아왔다. 대체로 이 내시는 일찍이 홍국령과 마음을 통해 체결하였는데 지극히 의학스러워서 옛날 조고라도 그보다 더할 수 없었다. 그의 양자 양대이도 임금이 총애를 받아 품계가 높았는데 그의 생부가 처벌을 받았을 때 그의 품계를 삭탈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약을 사용한 일에 있어서 약을 조제하고 약을 다릴 때 내가 직접 살피었으니 이는 궁중 안팎에서 다같이 알고 있는 바이다. 더구나 약봉지와 약그릇은 모두 침실에 두고 사용하였으니 사실이 대체로와 같다. 이는 중관이 궁방을 주관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시기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니 지난해에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이 있었다. 그 단서의 유무를 기다려 문안을 내보여주겠다. 하였다. 다시 손용득을 문초하니 손용득이 공초하기를 말뜻의 줄거리를 모르고 갑자기 듣고 나니 놀랍고 분기하여 친한 사람에게 우연히 말한 것이지 퍼뜨리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손용득을 형조로 넘겨 귀양 보내고 악에는 형추하고 나서 먼 섬으로 귀양 보내 여종으로 삼으려고 명하였다. 이 밖에 이제난고에서는 의빈이 자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죽었다. 화빈 윤씨의 처소에서 은밀히 독을 써서 해친 까닭에 화빈은 중한 죄를 물어 내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에 화빈 윤씨를 내쳤다는 내용은 없으며 화빈 윤씨의 고모부 조시위가 귀양을 보내졌습니다. 의빈의 상례는 영빈 이씨의 예에 따라 후정 1등의 예로 거행하라고 했지만 흉년이 들고 문효세자의 장례 직행 때 많은 돈이 들었었고 호조 재력까지 탕진되어 도감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빈 이씨의 등록을 쓰지 않고 모든 비용을 아끼고 호조와 전의감에 특별히 따로 설치하여 예장을 거행하되 절자 법칙은 영빈 이씨 때를 따랐습니다. 9월 16일에 입관하고 안현의 본궁에 빈소를 차렸는데
노상추 일기에서는 동궁에 빈소를 차렸다고 하며 11월 20일에 효창묘 왼쪽 언덕 임좌의 자리에 장사 지냈습니다. 의빈묘와 효창묘는 한 곳에 있고 두 묘의 거리가 100걸음 떨어져 있는데 정조가 의빈의 생전 소망을 따른 것입니다. 숙종이 숙빈 최씨의 장지를 명선공주와 명희공주의 산으로 정한 내관 장우제를 파직한 전례와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래 의빈묘는 곡장, 혼유석, 명등석, 망주석 한 쌍, 문인석 한 쌍, 묘상표석, 기각, 제각이 있었으나 일제의 불순한 의도로 효창원이 효창공원으로 격화되면서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습니다. 문효세자는 백부인의 소세손과 나란히 묻혀 있고 의빈성씨는 효창원에서 2km 떨어진 후궁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1787년에 의빈묘와 의빈궁이라는 호칭이 처음 나란히 등장했는데 1797년에서 1799년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빈궁은 대빈궁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의빈성씨와 옥산부 대빈 장씨 모두 의빈과 대빈이라는 호칭 자체로 사당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인조의 잠저이자 원종의 옛집이 남부 회연당 송현에 있어서 송현궁이라고 했듯이 의빈의 빈소를 안현의 본궁에 차려서 안현궁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종 10년인 1873년에 개편된 태상지에서 궁에는 적영궁, 대빈궁, 육상궁, 연호궁, 경우궁, 선의궁, 의빈궁이 속했습니다. 당시 의빈궁은 선의궁과 같은 예법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1898년에 향수조사책에서 이 궁들을 칠궁이라고 했고 의빈의 전체적인 호칭은 의빈궁 의빈성씨였습니다. 1908년에 제사 제도가 개정되면서 의빈궁은 신주가 무덤 앞에 묻혔고 제사는 원소의 예법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칠궁에서는 폐지되었어도 의빈궁이라는 호칭까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칠궁은 육궁으로 있다가 1929년에 순원왕 귀비엄씨의 덕안궁이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칠궁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씨가 죽자 손수 묘표와 묘지명의 문장을 지었는데 어제 의빈 묘지명은 정조가 지은 의빈 성씨의 묘지명의 원고로 죽은 의빈 성씨에 대한 정조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조선에서 배우자를 위해 묘표나 묘지의 문장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여성을 위한 비문일 경우 어머니나 일족의 여성 어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의빈 성씨의 묘지명은 국왕이 글을 짓고 당대 명필로 이름 높던 이들이 글씨를 쓴 것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와 문효세자의 묘에 몇 번이나 거동해서 오늘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 거둔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장남인 문효세자의 세자 책봉 때 청나라 황실은 문효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미얀마산 옥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 옥부를 복원하기 위해 승가사를 중건했으나 오늘날 그 옥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러브스토리와 의빈에 관한 인적 사항은 정조의 의빈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제문과 여러 궁소식을 기재한 이재난고가 비교적 뒤늦게 번역돼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임금 정조를 15년이나 기다리게 만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지만 이란 사실이 적힌 어제 의빈 묘지명이 번역되지 않아 21세기 초까지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유일한 승은 후궁이었다는 점 때문에 소설, 드라마에서 정조가 진심으로 사랑했으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정조의 첫사랑 정도로만 그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모습은 한지민이 연기한 드라마 이산속 성송현 캐릭터였지만 이후 오초의 붉은 끝동에서 이세영이 연기한 성덕인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1989년 MBC 드라마 조선 왕조 500년 파문에서는 정은숙이 연기를 했으며 2007년 MBC 드라마 이산에서는 도화서 다모 성송현 역으로 아역을 이한나가 성인 역을 한지민이 했습니다. 2021년 MBC 금토 드라마 오초의 붉은 끝동에서는 아역을 이설아가 성인 역을 이세영이 했는데 의빈성 씨에 대한 추가 사료가 나온 후에 방영하는 첫 번째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조선 후 궁열전은 정조의 첫사랑으로 드라마 오초의 붉은 끝동의 주인공 의빈성 씨였습니다.